특히 남쪽으로 번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양돈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도 UN 대북제재위원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NGO, 민간단체들도 면제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단 9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국내외 민간단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17개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조현 루비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양국이 그간 대북 조치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묶여있던 17개 사업을 일시에 해소한 것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총 지원 규모는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이미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 사업도 수용하지 않아온 만큼 호응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관련 대외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최근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지방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소위 몰빵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는 한계를 맞았고 서울 부동산 문제도 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적극적인 지방 균형 정책을 통해 서울로만 모든 게 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60년 수건이었던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성장 전략이었던 수도권 집중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인 서울은 집값이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곧이어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며 말문을 연 뒤